자, 편인격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자, 편인격을 이루고 중화를 얻으면, 자, 편인격을 이루고 중화를 이루면, 즉 재화가 되었으면 그 말이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중화도 되고,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재화가 됐으면 그 말이죠. 재화가 됐으면, 자, 편인격은 뭐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치우쳐져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우리 편식이라고 하죠. 편식. 그쵸?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공부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고등학교 때는 안 되는 거죠. 대학교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할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기초적인 과정은 골고루 다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편인격은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 또는 뭐 우리 꽂히는 자기가 필이 꽂히는 그런 공부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의는 학교의 정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골고루 여러 분야를 공부하는 거라면 편의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공부만 말하면 된다. 이렇게 어쨌든 이 편인격이 중화를 얻으면 임기응변이 강하고 눈치가 빨라 기회주의적인 성격으로 기회 포착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촉이 발달하는 거죠. 촉이 한마디로 말하면 촉. 우리가 명리학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물론 이게 철학으로 학문적으로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관할 때는 뭐죠? 촉이 좋아져. 촉. 이제 우리가 이때 이 사주를 볼 때 이 이론, 명리 이론 있잖아. 이 이론에 플러스 촉인데 촉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수련이에요. 수련. 어떤 같은 사주를 놓고도 보고 봐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촉감 있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도사서를 듣는 거고 그냥 이론만 공부하게 되면 그냥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답이 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이 촉이다. 그게 뭐다? 이 편인격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도 어떻게 보면 이 편인격 공부예요. 그 다음에 머리 회전이 빠르고 순발력은 좋으나, 자, 임기응변이고 촉이니까 순발력이 좋으나 잘 드러내지 않는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양이다. 그러니까 제도화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정의는 어떤 제도화된 공부이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다 표가 나고. 근데 편의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예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이 사주 명리책 보고 저희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이런 공부하면 학교에서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잖아요. 제도권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편의라고 하는 것은. 자, 선천적으로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이게 우리 그 조영원 그 박사님인가요? 그분의 그 사주 명리학 이야기인가 보면 이게 이제 천재형 명리가들을 언급해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뭐 박도사 이런 분이 있는데 원숭이 타입의 원숭이 그 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재형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이게 명리학도 잘하려면 머리도 비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봤으면 실감하잖아요. 외울 게 이렇게 많고 좀 넓게 폭넓게 모든 것을 다 알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저 자신부터도 이 외우는 것도 다 안 되고 또 이 별자리 뭐 천문학 이런 지식도 공부를 해야 되면 끝이 없는데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기본적인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공부를 이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제도화된 학문에서는 딱 그 공부만 하면 그 다음에도 응용이 되는데 이 공부는 아주 제도화된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 교육 체계가 잘못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원래 학문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갈수록 더 어려워진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이 명리학을 체계화 한번 해보겠다라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제도화된 쪽에서 해본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명리학을 좀 체계화를 시켜보겠다라고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뭐 이건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편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편인의 어떤 그거는 편인은 자기가 필이 꽂히는데 해야 뭔가 성과물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은 성과물이 좋을 수 있다. 머리는 좋은데 그냥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전 과목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은 정인 스타일이죠. 그런 경우는 별로 그렇게 정말 남한테 칭찬을 받지만 천재성을 못 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한쪽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했을 때는 정말 굉장한 성과를 내기 때문에 천재수를 듣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것도 이해가 되시겠죠. 어쨌든 선천적으로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식상과 달리 드러난 표현과 표출 방식이 결여되어 있을 뿐. 이 말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자 나를 놓고 보면 자 인성은 뭐냐? 내가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습득 능력이에요. 학습 능력.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안에서 체화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소화한 다음에 이것을 남한테 설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강의를 한다든지 결과물을 알려주는 거. 이거 뭐냐면 식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놓고 보면 두 개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인성은 내가 공부를 습득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표현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식상과 달리 드러난 표현과 표출 방식이 결여되어 있을 뿐. 이 말은 이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저장하고 그런 정보를 체계화하는 거죠. 그런데 식신은 나에게서 체화된 지식이 밖으로 남한테 이거는 이제 이거는 밖에서 나한테 오는 거고 이건 나에게서 밖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드러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남한테 할 때는 이 식상이 중요해요. 식신이. 그래야만 남한테 말도 잘하고 설득력도 있고 뛰어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고 특히 호기심이 대단히 많아. 호기심이 대단히 많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관심이 있어야 필이 꽂히는 공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고 그래야 막 혼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 공부를 팔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편인의 특성이라는 거죠. 연구력, 그쵸? 연구력이 있고 사물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소질이 많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뭐가? 호기심 있는 분야. 그게 뭐다? 호기심. 그러니까 모든 두루두루 있는 학문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한 분야. 그게 뭐예요? 치우칠 편이죠. 이는 공부고 편은 치우칠 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 그렇죠? 남에게 보여지는 보편적인 공부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에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편입격의 성격은 남이 뭐라 해도 자기만 좋으면 만족을 하는 경향. 그렇죠? 자기만 좋으면.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동양 철학 뭐 이런 공부하신 분 있잖아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족스러우니까. 저희도 이제 우리 나이가 50이 넘고 하니까 저희 대학 동기들 모임 있고 보면 이런 쪽에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자연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겠죠. 어쨌든 자기만 좋으면 만족을 하는 경향이 많고 느리기도 하고 때로는 조급하기도 해서 종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공부 스케줄, 타임 스케줄대로 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확 하다가 또 잠잠하다 또 확 하고 이런 식으로 종잡을 수가 없다. 편입격은 그런 이야기로 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꽤나 요령을 잘 부리며 게으른 사람이 많고 매사의 시작은 남보다 먼저 하지만 끝맺음을 잘하지 못하며 이게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유시무종. 유시무종은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있을 유자, 처음 시자, 없을 무자, 끝 종자. 그래서 처음은 있으나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용두삼이 나오네. 용두삼이 용의 머리, 뱀의 꼬리. 그러니까 용두삼이 되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는 제대로 일을 추진해도 계획이 자주 바뀌며. 자, 우리가 인성은 또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획. 요거는 실천이죠. 뭔가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짜는 게 인성이죠. 계획.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 이건 식신이에요. 그런데 이 인성에도 정의는 뭐죠?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건데 편의는 뭐죠? 갑자기 돌발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종잡을 수가 없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뚝심과 인내력이 약하니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매사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즉 자신의 머리를 너무 과신하는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재물을 별로 중요시 않는 듯 보이며, 이 말이에요. 자, 재물을 중요시 않는 듯 보이며, 자, 이건 뭐냐면 자, 인성이 있어요. 인성은 내가 있고 재성이 이제 내가 그거라는 거죠. 자, 이거 인성은 선생님도 죄송해요. 뭐 그런 뜻은 아닌데 선비들,
그 선생님들 보면 이제 가끔 감사의 뜻으로 막 선물하려고 해도 아이 뭐 이런 걸 주시냐고 하고 안 받죠. 그렇죠? 근데 정작 이제 마지못해서 받으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시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은 뭐냐면 재성이 인성을 그걸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공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재물에 관심 없는 듯 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재물을 별로 중요시 않는 듯 보이는데도 실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테크 시대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 근데 학교 선생님들 보면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으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퇴직하신 분들은 정말 적금만 하시더라고요. 거의 이제 거의 끝날 쯤에서 그냥 옛날 살고 있는 집 하나 처분하고 새로 집 하나 살려고. 재테크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재성을 별로 중요시 않는 듯한 그런 게 있는데 속은 뭐 또 관심 가질 수도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돈만 많고 인격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 예의 없는 사람 등을 매우 경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인성이 돼 있는 사람 보면은 무시당하죠. 자, 편인격은 겉과 속이 달라 예의가 반듯하면서도 천박하고 선한 듯하면서도 악하고 직업도 경험을 많이 하며 야누스가 우리에게 두 얼굴의 신이죠. 그런 야누스의 형상과 같이 양면성을 많이 띈다. 특히 정의는 이제 인성이 아주 바른 그런 FM대로 하시는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고, 편의는 약간 인성의 성질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 그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인격의 양인은 뭐죠? 나와 같은 비견이에요. 비견. 겁재. 양인과 겁재가 겹쳐 있으면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성이 구자 같으나 속은 각박하고 대단히 냉혹한 사람이 많다. 편인격이 그렇다는 거죠. 편인격에 편인이 중첩하면 어떻게 됐어요? 더 편향되겠죠. 중첩하면 음식을 매우 탐하는 경향이 많고 대식가이고 음식으로 인한 질병이 있을 수 있다. 음식으로 인한 질병은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편인은 뭐죠? 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편식. 자, 이는 뭐죠? 이는 육체적으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거로 육체적으로 성장시키는 거. 정신적으로 성장시키는 뭐예요? 교육이라고 했죠. 육체적으로 먹고 살게 해주는 건 누구예요? 어머니죠. 물론 정신적으로 키워준 것도 어머니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보면 어쨌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체를 자라게 해주시는 분, 해주시는 분이 되겠죠. 어머니가 됐든 주로 어머니겠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나를 키워주는 것들, 그러니까 그게 교육이나 이런 게 되겠죠.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교육으로 인한 뭐 찡이 되거나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인성은 이 음식과도 관련이 있겠다. 그러면 앞에서 식신도 음식에 대한 솜씨라고 우리 사주 볼 때 그렇게 하죠. 식신이 발달됐으면 음식 솜씨가 좋네요. 손재주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감명할 때. 근데 실은 틀린 경우도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식신이 발달됐으면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라고 하는데 자기 음식 솜씨가 없대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아닌가? 근데 어쨌든 이거 식신이 있으면 뭔가 하냐면 자기 재주를 표출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인성이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여서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있으면 오히려 이것도 음식을 잘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먹는 거에 대해서 예민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편인과 관련해서 특히 이런 것 관련해서 음식이 관련될 수도 있겠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밖으로 이제 기술을 써서 만들어낸 거라면 편인은 뭐죠? 음식을 주로 이제 먹는 거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섭취하는 거잖아. 인성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식신은 내가 밖으로 배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두 가지로 다 성질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편인격은 재능이 많고, 그쵸? 재능이 많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재능이 많죠. 그렇죠? 골고루 다 잘하는 사람, 다재다능한 사람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밥 굶어 죽기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 가지 재주만 툭 출라면 요즘은 출세할 수 있죠. 잘 살 수 있죠. 그래서 편인격은 재능이 많고 명쾌하지만 정인과 혼잡돼 있으면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정인과 편인이 혼잡돼 있으면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화된 공부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해요. 정인이 잘 되어 있는 애들은 학교 공부 제일 잘합니다. 편인은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예요. 뭐 게임 짜는 것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것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뭐 자기가 대학교 다니면서 뭐 침을 배우거나 수시침을 배우거나 뭐 철학을 뭐 저기 공부한다고 이거 약간 뭐 이렇게 책을 보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제도화되지 않는 그러한 공부가 편인이라고 하면 정인과 편인이 혼잡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왔다 저것도 했다 이것도 왔다 저것도 왔다 이렇게 그날 뭐 그 운세 또는 그 세운의 운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다 잘한다 못한다? 둘 다 하기 힘들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잘할 수 없고 이것도 잘할 수 없을 수가 있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한쪽만 딱 있어버리면 학교 공부라도 잘하든지 요것만 할 때 있으면 학교 공부는 못해도 이걸로 도사가 되든지 예를 들어서 명리학을 얘기한다면요 이런 식이 되겠죠. 섞여 있으면 별로 좋을 게 없다 그렇죠. 정인과 혼잡이 되어 있거나 너무 왕하면 인색하고 매사에 어려움이 많고 의지가 천박하고 부정하며 신약한 편인은 인정이 없다 되는데 어쨌든 이 정인과 편인이 혼잡됐으면 좋지 않다. 우리가 식신과 상관이 혼잡됐으면 이것도 안 좋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제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정관과 칠살. 이걸 뭐라고 그랬죠? 관살 혼잡이라고 그랬죠. 관살 혼잡. 관살 혼잡을 안 좋다고 그랬죠. 관살 혼잡은 어떻게 된다? 하나씩 없애는 걸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합살, 유관, 그 다음에 합관, 유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인과 편인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뭐다?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뭐 의지가 천박하고 부정하고 이런 건 좀 그렇고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백민 선생님께서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참고는 할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때 정인과 편인이 혼잡됐으면 정인의 속성과 편인의 속성이 왔다 갔다 한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편인격이 편제를 보고 길이 잘 들여지면 정인을 능가하는 차분한 성격이다. 자, 인성이 편인이 있어요. 편인이. 근데 이 편인격을 그거 하는 거 뭐죠? 편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인격이 편제를 보고 어쨌든 그걸 하죠. 우리가 상관이 칠사를 극하는 것도 똑같죠. 자, 식신이 뭘 극해? 정관을 극하고, 그 다음 상관이 칠사를 극했죠. 이렇게 하면 더 좋다고 했잖아요. 식신은 재화된 거니까 정관도 재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절하게 그 재화가 극이 되는 거죠. 식극관. 그 다음에 상관은 뭐죠? 상관은 좀 독특하게 튀게 하는 거예요. 관을 튀게 상하게 하는 거. 그럼 칠살은 더 흉폭하다고 그랬죠. 더 힘든 거죠. 나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칠사를 식신으로 그게 더 좋지만 상관으로 그걸 하면 더 효과가 뛰어날 수 있겠죠. 그런 거와 동일한 논리예요. 자, 편인을 뭐다? 정제로 그걸 해도 좋지만 편제로 그걸 하면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편인격이 편제를 보고 길이 잘 들여지면 정인을 능가하는 차분한 성격이다. 원래 정인은 차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편인이 편제로 잘 길들여지면 이건 뭐과 같다? 정인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야기예요. 자, 편인격이 재성이 없으면 지혜와 문필과 명망은 있으나, 자, 편인은 뭐라죠? 독특한 한쪽으로 치우친 학문. 그러니까 약간 천재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필이 꽂혀서 공부하는 거니까요. 지혜와 문필과 명망은 있으나 비난하고 편인이 중첩한 가운데 재성이 없으면 유행병에 걸리기 쉽다. 이게 무슨 말이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좀 제가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유행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재성이 있어서 인성을 눌러줘 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거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걸 말하는 거니까 유행병이라고 쓴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여기서 뺄게요. 그리고 어쨌든 이 지혜와 문필과 명망은 있으나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안정적이지가 않다. 생활이. 그러면 비난하다. 그 말이죠. 가끔 우리 그 천재 시인들 있잖아요. 천재 시인들 보면은 굉장히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자가 들어가 있는 사주가 많은 경우는 정제, 정관,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FM대로 그냥 순탄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순탄하게. 근데 편자로가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굴곡이, 인생에 굴곡이 많겠죠. 잘 될 때 확 잘 되다 또 안 될 때 확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굴곡이 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천재 화가, 뭐 천재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야만 또 작품이 되는 거죠. 밋밋하게 산 사람들이 무슨 문장이 얼마나 그 독특한 그게 나오겠습니까? 뭔가 이 피리 꽂혀가지고 그냥 해야지. 아마데우스 영화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누구죠? 그 실베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그 모차르트 천재성을 부러워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천재성은 타고난 거잖아요. 길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FM대로 교육받고 제도화된 그 시스템을 해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평균인보다 약간은 더 잘할 수 있지만 정말 튀게 잘하는 것보다 이 천재성에 가까운 것은 편인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편인격에 관살이 겹쳐 있으면 일생 동안 성패가 심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굴곡이 심해요. 굴곡이. 편인격이면 자체가 굴곡이 심한데 관살이 또 겹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편인격이 편인격이 진폭이 편인이면 진폭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다가 관이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관살이 오면 생을 해주죠. 그러면 이게 진폭이 더 이렇게 커지겠죠. 힘을 주니까. 그래서 일생 동안 성패가 심하고 과로로 건강을 해치기도 쉽다. 모차르트가 나중에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모차르트 그 철딱선이 없는 그 부인이 그 아까 말했던 궁전 교황 실 누구죠? 그 양반한테 그 악보를 갖다 주면서 먹을 걸 구걸하잖아요. 그 장면이 생각나네 갑자기. 자, 어쨌든 과로로 건강을 해치기 쉽다. 한쪽에 치우치니까 필이 꽂히니까 그쪽에 확 빠져가지고 뭔가를 하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죠. 편인격은 대체적으로 신비주의에 관심을 잘 드러내고 그렇죠? 신비주의. 학문 또한 그런 쪽에 관심이 많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명리학, 이 명리학도 이런 쪽의 학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리학도 이런 편인 성경을 띠는 그 다음에 치우친 생각이나 고독한 성분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에 의해 철학적 사색을 즐기는 형이사학적 것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우리가 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대충 편인격 성경이 어떤지 대충 감이 잡으시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